최근에 데뷔한 현대 베뉴는요, 사실 기존의 크로스오버와는 또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기존에는 B 세그먼트가 되게 유행을 했고, 또 한동안 B 세그먼트 차량들이 다양하게 데뷔를 했는데, 이번에 데뷔한 코나는 이전에 데뷔했던 스토닉과는 유사하지만 조금 더 작은 체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A 플러스 세그먼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개인에 집중화된 시티카의 느낌? 이런 게 강점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베뉴가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뉴의 체격과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세그먼트 SUV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A 세그먼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체격이죠. 4040mm의 전장과 각각 1770mm 그리고 158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휠 베이스도 2520mm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차량의 디자인 역시 이런 앙증맞은 작은 체격을 잘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중국형 모델 중 하나인 iX25를 굉장히 닮은 모습이죠. 이제 크레타 2세대 모델인 거죠. 실제로 뭐 캐스케이딩 그릴이라던가 이 분리형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 사각형의 디테일 등은 iX25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디테일이거든요. 여기에 범퍼는 약간 두텁게 연출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전투적인 혹은 뭐 본격적인 SUV라기보다는 패셔너블한 그런 패션카의 개념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실제 측면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해치백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정통 SUV라기보다는 워낙 체격이 작다 보니까 약간은 해치백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클래딩 가드 자체가 그렇게 두껍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뭐 시각적으로 SUV의 느낌만 연출할 뿐이지 정통 SUV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 C필러에는 이 V 스티커, V 배지라고 할까요? 엠블럼을 더해서 이제 베뉴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디테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도 IS25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제 뭐 박시한 스타일의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를 더하고 사각형의 하이라이트를 더했는데, 사실 iX25를 떠올리기 전에 시트로행의 디자인이 떠올리기도 해요. 사실 최근에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SUV들이 대다수가 시트로행의 디자인과 상당히 중첩되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분명 독자적인 영역도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변화라고 생각은 하죠. 그리고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있네요. 이런 디테일은 좀 재미가 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 구조의 대시보드 구성과 센터피시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에게서는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차량 자체는 트림이 좀 높기 때문에 투톤의 바디 컬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푸른색이 조금은 좀 저렴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감성적인 그런 만족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원형의 클러스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제 에어 공조기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부분이 좀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1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기본적인 헤드룸이라던가 레그룸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어서 1인 라이프, 말 그대로 1인 라이프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적어도 조수석 공간까지는 만족스러운 공간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 공간은 상당히 체격 대비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2열 공간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체격 자체가 좀 작은 편이고 휠베이스가 짧은 편이라 레그룸이 굉장히 협소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시트의 기본적인 형태라던가 이
소재의 복합적인 연출,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트림에 따라서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급스럽고 섬세한 디테일을 더하고 있어서 그 만족감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A 세그먼트 SUV이긴 하지만 어쨌든 2열 공간 탑승자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프라인을 좀 안쪽으로 파서 헤드룸을 확보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주성은 다소 부족해서 2열 공간은 이제 작은 짐이라던가 아니면 어린 자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배뉴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뉴의 적재 공간은 사실 체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B 세그먼트 SUV와 유사한 355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폴딩 기능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다양한 짐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규모의 백 트래킹이라던가 뭐 이제 다양한 아웃도어 정도의 그런 활동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배뉴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뉴의 본인 아래는 최고 출력 123마력과 15.7kgm의 토크를 내는 스마트 스트림 G1.6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GDI 엔진에 비해서 성능 부분에서의 메리트는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효율성 그리고 내구성 등의 밸런스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스마트 스트림 IVT,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무단 변속기 같이 CVT가 조합이 되었죠. 이를 통해서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휠 사이즈에 따라서 리터당 13.7km의 연비부터 13.3km의 연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이제 13.3km/L를 확보를 했고요. 도심과 고속은 각각 12.3, 14.7km/L로 아주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갖춰졌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배뉴의 실외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공간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주행 환경 속에서 실제 배뉴가 어떤 모습과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뉴 자체가 그렇게 큰 차도 아니고요. 성능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차량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도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점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이들링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가솔린 SUV라서 정숙성 부분에서 확실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내에 발생하는 소음은 많이 줄였어요. 근데 실외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조금 어설픈 게 있어요. 특히 이 2열 윈도우에서 넘어오는 이 소음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숙성에 좀 민감하신 분들에겐 좀 아쉬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시야에 대해서는 뭐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차 자체가 좀 협소하고 작은 차량이니까요. 이건 태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현대차가 워낙 패키징을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를 조금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약간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 배뉴에는 123마력과 15.7kgm의 토크를 내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앞서도 뭐 설명드렸지만 현대 아반떼, K3 등 최근 현대 기아차의 다양한 차량들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가솔린 엔진이에요. 매력이 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현대차가 예전에는 뭐 거친 질감이라던가 내구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 있었지만 페이퍼 스펙상 성능은 정말 높았던 엔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엔진이 단번에 이렇게 MPI 123마력까지 뚝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 내심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들만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빨리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이 차는 지금 작아요. 작으니까 가볍겠죠? 무게가 덜 나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123마력짜리 1.6L 가솔린 엔진의 합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제 K3 아반떼 혹은 뭐 코나 뭐 이런 체급이었다고 한다면 좀 버거웠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벤유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도심주행은 물론이고 뭐 근교의 고속주행 정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너저분하죠. 네, 거친 느낌도 있고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던가 엔진의 리스폰스라던가 그리고 고회전 상황에서의 필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실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엔진 소리가 3개가 들린다고 해요. 낮았을 때 낮은 RPM에서의 그 약간 유순하고 부들부들한 사운드, 그리고 4000rpm 정도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친 사운드, 그리고 그 이상의 영역대에서 들리는 휘파람 같은 소리? 예,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집처럼 이런 사운드가 좀 있어서 사실 뭐 이 차는 달리는 차가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이 작은 차를 갖고 좀 이렇게 미니 로켓처럼 이렇게 좀 툭툭툭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질적이고 아쉬움이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의 합을 맞추고 있는 IVT, 그러니까 스마트 스트림 IVT는 뭐 여러 판단이 좀 나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네, 발진 가속도 나쁘지 않은데 고회전에서는 정말 바보예요. 네, 고회전에서는 변속 타이밍은 물론이고 IVT, 그러니까 무단 변속기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슬립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어떤 의도에서 이 스마트 스트림에 IVT를 조합한 건지는 이해를 해요. 네. 낮은 출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주행의 품질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건 알겠어요. 네, 그건 실제로.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것만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게 자동차라는 이런 복합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자체가 이 차는 속도를 내지 말라예요. 속도를 내지 말고 그냥 도심 이런 데서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라고, 딱 그 정도의 차량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베뉴도 나쁘지 않은 차량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다만 자동차가 늘 맨날 얌전히 다닐 수 없다라는 거, 그런 환경을 고려한다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곧바로 드러난다는 점, 이 부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파워트레인 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차량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도 사실 조향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차의 움직임 자체는 짧고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한 편이에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다루기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에서만 가능해요. 속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 움직임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 노면이 좋지 않은 데 있잖아요. 우두투술한데 이런 데를 지날 때면 정말 차의 차체가 따로 노는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차를 탔을 때 트렁크가 부서진 줄 알았어요. 네. 트렁크 패널이 차하고 좀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동을 따로 하더라고요. 게다가 노면에 대한 적응력이라던가 한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은 감안을 하고 납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차가 뭐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폭스바겐 폴로, 아니면은 티록, 아니면은 오펠 아담, 이런 차량들처럼 차의 체급은 굉장히 작지만 그 작은 차체에서 충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차는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작은, 즐거운, 경쾌한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 차는 작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차체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을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걸 극복하려 하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베뉴예요. 대신 그러한 아쉬운 부분을 기능적인 부분에서 충족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물론 상위 트림과 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형 차량으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품 구성과 편의사양, 안전 기능들을 대거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전방 추돌 경보 신호가 울린 건데, 사실 이 체급의 전방 추돌 경보가 있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있어요. 다만 비쌀 뿐이죠. 어쨌든 기능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차예요. 결국 뭐냐 그러면 이 차는 체형이 중요한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동차가 필요한 1인 가정, 말 그대로 그거예요. 홈라이프를 즐기는 도심 속 사람들을 위한 차예요. 이 차가 어떤 뭐 즐거움을 준다거나 이런 즐거움을 주는 차는 아니에요. 그냥 일상 라이프 상황에서 혼자 사는데 장을 좀 봐야 돼. 근데 너무 큰 차는 필요 없어. 뭐 혼자 사는데 뭐 서울에, 그러니까 강남으로 뭐 홍대나 건대나 이런 데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야 돼. 근데 차가 필요해. 근데 큰 차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뭐 놀러 가고 싶은데 나 혼자 놀러 갈 거야. 큰 차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차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SUV라던가 뭐 어떤 뭐 미니 포켓, 뭐 포켓 로켓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 차는 작은 차가 필요한 사람들, 작은 차가 필요한데 해치백이나 경차는 좀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는 그냥 그런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개발된 차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개발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진 차량이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반대로 본다면 이 정도 가격을 주고 굳이 그냥 허우대만 있는 차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소비자들이 바라고 있다면, 뭐 이게 인기라면 뭐 당연히 팔리는 게 맞는 거겠죠. 실제로 뭐 베뉴는 데뷔 이후로 잘 팔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다만 좀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사실은 뭐 베뉴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아주 많지 않은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그런 획일화된 구매 패턴, 혹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그런 차량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베뉴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자면 다양화, 다양성, 뭐 개인화,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 뭐 그 성질이 어떻든 말이죠. 전 솔직히 좀 실망이에요. 처음에 베뉴를 탈 때 저는 뱅크잡, 이탈리안 잡에 나왔던, 그러니까 뱅크잡이 아니죠, 이탈리안 잡이죠. 영화 이탈리안 잡의 리메이크 버전 이탈리안 잡에 나왔던 그 미니 쿠퍼를 타고 이제 도심을 신나게 달리면서 금괴를 옮기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에 부합되는 차가 베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주행 성능이 빠져 있구나, 주행 성능이 제외됐구나 를 이제야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좀 아쉽죠. 하지만 인기니까 뭐라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베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소형 자동차, 경차와 소형 세단은 싫다, 해치백은 싫다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SUV 형태를 하고 있는 해치백이 어필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차고요. 소비자들은 확실히 크로스오버에 대한 그 선입견, 이미지,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도심 속에서 모빌리티 개념으로서 나쁘지 않다. 다만 드라이빙의 개념으로서는 좀 아쉽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좀 더 투자를 한다면 좋은 편의 사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 작은 차에서 그 점은 정말 이 차의 명분과 가치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키막스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